오늘 정치마수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당 법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CCTV 설치,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여당 내 입장은. 일단 여당은 하겠다라는 예. 거예요. 근데 당초 원안보다는 상당히 후퇴한 거고 예.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것보다 상당히 좀 후퇴한 거예요. 이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법안을 보면은 공공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부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수술실 예. 내부. 예. 그리고 민간 병원에는 이제 자유로 하는 그런 방안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법안은 출입구에 그러니까 수술실 내부가 아니라 입구에 설치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내부에 설치한 부분은 이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과연 국민 여론과는 맞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 좀 예.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 90%는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여론이거든요. 예.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수술실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법 범죄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사가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하다든지 또는 처음에 수술만 이렇게 째기만 하고 나머지 실제 수술은 상당히 자격이 부족한 의사가 한다라든지 예. 이런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사고가 심지어는 이제 인명 피해가 나는 그런 사고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여당의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시민단체 그리고 유족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시민단체 유족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여론조사가 90%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왜 여당에서는 그 수술실 내부를 추진 못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제 분석인데요. 여당에서는 지금 야당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야당이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하자라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사협회하고 좀 상당히 보조를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의사협회, 의사단체들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와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고 예. 있거든요. 그 이유는 현 정부가 지금 의뢰 공공성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실제로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시험을 거부하기도 했고 또 의사들이 집단으로 또 휴업을 하고 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안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의사 단체들하고 같이 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 현실적인 부분을 또 감안해서 여당도 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쭤보면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했다. 이 얘기는 제가 그렇습니다. 좀 심플하고 직선적으로 여쭤보면 여당도 지금 어떤 의사단체의 어떤 그 압박을 감안해서 어떤 수술실 밖에 설치하는 쪽 어느 정도 타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일종의 그렇게 해석할 예.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의료법을 이제 개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당장 뭐 의사 단체들은 집단으로 우리가 또 뭐 휴업을 하겠다라든지 뭐 백신 접종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감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의사단체 압력에 밀렸다. 뭐 밀렸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고려를 예.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야당 여쭤보겠습니다. 신 의원님 뭐 어떻게 보세요? 이 CCTV 설치권은 야당의 입장이 뭔가요, 정확히? 이거는 여야 문제가 예. 정확히 아니죠. 제가 예. 볼 때는 이 정부에서 낸 법안이잖아요. 이게 근데 어디까지 좁혀졌냐면 수술실 문 밖에 예. 안이 아니라 문 밖에는 CCTV를 설치하자. 근데 안에는 병원 자율에 맡기자 이런 걸로 예. 이제 절충이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에 편지도 썼잖아요. 예. CCTV 꼭 해달라고요. 예. 수술실 안에. 그랬더니 뭐 책임 의무 방기다.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하니까 여당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안 하겠다는 거 아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느냐 하면은 저는 뭐 제 경험상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에 25명이에요. 예. 25명인데 냉정해 보면은 구체적으로 수술실 안에 CCTV 설치하는데 동의합니까? 찬성합니까? 라고 물으면 몇 명이나 찬성할까요? 이거는 의사협회 로비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상식적인 문제라는 예. 거예요. CCTV를 예. 수술 왜 합니까? 의료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도 규명하고 그렇겠죠.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아시는 대로 이게 의사들 입장에서 보거나 간호사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나중 뭐 감시당하는 그런 걸로 충분하게 이야기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적극적으로 수술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이번에 의료법 개정할 때 보십시오.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은 면허 취소할 수 있다는 건데 가장 해야 될 게 뭡니까? 의료 사고 내서 판결 받으면은 면허 취소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도 의료법에 보면은 의료 행위를 하던 중에 의료 과실로 처벌받은 경우라도 면허 취소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이걸 뺐다고요. 왜? 예.
이 겁을 먹고 이 핑계도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의료행위를 안 하면은 오히려 국민에게 예. 환자들의 손해라는 그 점을 합의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CCTV 좋아요. 근데 이건 이 합리적인 선이 제가 볼 때는 그 문 밖인가요? 문 밖에 정도 해가지고 예. 수술하면 되는 거예요. 예. 문제 생기면 나중에 뭐 다시 법적으로 따지면 돼요. 근데 예.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해가지고 CCTV 설치비 지원할 테니까 한번 해봐라. 예. 경기도 병원 2곳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거는 민감한 사안이다. 단순하게 뭐 로비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상식선에서 판단하면은 한다면 수술실 바깥에 하고 안에는 예. 병원의 자율적 판단을 맡기는 게 합리적이다 봐요. 그 신현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어떤 이해가 가는 면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네. 이제 그 의료 피해자들, 사고 그렇죠. 피해자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의사의 어떤 전문성과 일반인들과의 어떤 법적 싸움이나 의료 사고에 대한 이런 네. 게 벌어졌을 때 절대 약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런 구체적인 화면이라도 있어야지 대등한 어떤 정보와 입장에서 어떤 이 의료 사고를 증명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어떤 피해자분들의 주장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의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유일한 예. 증거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아주 거의 굉장히 큰 절대적이고 증거죠. 그다음에 또 유일한, 하나는 예. 이제 대리 수술이나 이런 건 이제 못하게 막겠다 예. 이런 취지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CCTV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그냥 보조적인 수단은 될 건데 예. 뭐냐면 다시 한번 의료 사고의 이게 법정에서 다투는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주는 게 맞다. 다시 말하면 의사가 뭐 지금도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으로 재판 과정에 참여하게 만든다든지 중립적인 보드를 만들어서 예.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이게 모든 CCTV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발상은 예. 굉장히 시원하게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거예요. 예. 그 의사법, 면허법 개정안은 어떻게 보세요? 그 근거 이상. 저거는 저는 타이밍이 문제라고 봐요. 근데 예. 이게 다른 그 정부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면허증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다 좋아요. 저는 그게 맞추는 것은 저는 큰 대세다. 형평성을 맞추는 건 맞춰야 맞는다고 된다. 보시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급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정부가 좀 대처가 미숙하다. 제가 좀 이제 예, 우리 신 의원님하고 전혀 입장이 다르니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수술실 내에 CCTV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저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게 지금 두 가지 측면이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는 환자의 권리 대 의사의 권리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공공의 안전,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저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어떠세요? 신현님 지적하신 의사들의 어떤 적극적 진료를 막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환자의 피해가 더 크다 이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전혀 논리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정당당하게 의료 행위를 하는데 그걸 뭐 CCTV가 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CCTV가 있다고 해서 오히려 의료 행위가 위축당한다, 방해된다. 그건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아까 그런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냐? 아까 얘기했지만 불법적인 행위들이 실제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도적인 방법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 사고가 실제로 많이 빈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 분쟁으로 가는데 의료 분쟁에서 지금 입증 책임이 환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료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려면은 CCTV가 있다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수술실 CCTV를 떠나서 의료 사고의 입증 책임을 의료기관에 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절충점이 필요하다면 외국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실 블랙박스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실 블랙박스는 뭐냐면 영상 촬영을 하지 않고 음성 기록은 모두 다 체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혈압이라든지 심박수라든지 이런 의료 관련 기기들의 모든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정도 해서 뭔가 환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 CCTV까지 아니라도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CCTV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술실 밖에 할 경우에는 수술실 내부에 이뤄진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할 수 없잖아요. 그 절충안으로 제가 하는 수술실 블랙박스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CCTV가 이제 만능은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문제까지 나온다. 그러면 CCTV를 촬영하고 보관하고 활용하는 이 절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적 영역에 사람 신체를 다 보여주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이 단순하게 그냥
이거는 의료 사고의 책임서의 규명을 위해서 CCTV 해야 된다라는 시민단체, 환자들 단체의 말만으로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근데 신현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를 들어 피해자가 요구할 때만 공개한다든가 아니면 예, 피해자의 그 동의 없이 공개했을 경우 강하게 처벌한다든가 그런 게 이제 얼마나 뭐 그건 가능한 거 이제 아니에요? 이제 들어가 예. 그게 예. 법 기술상의 문제긴 한데 예. 이런 게 준비가 안 되면은 우리가 많이 봤지만 예. 조인으로 시작한 게 결국은 환자나 국민에게 불이익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저는 지적할 수밖에 예. 없는 거예요.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간단한 게 예. CCTV를 무조건 촬영하는 게 아니고 네. 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만 촬영한다는 단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세세하게 규정을 해서 통제하면 된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 역시 본질은 그러면은 CCTV를 수실 내에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예. 그리고 설치한다면은 환자의 권리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을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냐 안 하냐 예. 이게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 소극적 진료에 대해서는 아까 그럴 일은 없단 말씀이시죠? 소극적 진료 우려. 저는 전혀 그럴 일이 예. 없다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비판하는 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여기다 칼을 대야 되는데 약간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 뭐 사고 나면 귀찮으니까 다 찍고 있고 하니까 뭐 칼을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예. 의료라는 거는 의사들의 전문적인 영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사가 수술할 때 판단해서 이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수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결국은 전문성 있는 의사들이 예.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하나의 핑계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은 아까 신 의원님 말씀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전반적으로 다른 전문가 집단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건 맞는데 동의하는데 왜 지금이냐 이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시기의 문제로 늘 얘기를 예. 하는 건 하나의 제가 볼 때는 궁색한 변명이고 예. 핑계인데 가장 중요한 게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왜 변호사라든지 이런 전문 사람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기간이 박탈당하는데 5년 동안 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냐 그 본질대로 해야 되는 게 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은 그 부분 여당 얘기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면 저는 제가 이렇게 그 제3자 입장에 이렇게 봐도 지금 야당의 주장이 뭔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의료법 개정이 전반적으로 뭐 취지는 맞다 이 말씀을 하시면은 지금 저거에 반대하면서 무슨 파업 운운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어떤 규정을 그렇죠. 하신 다음에 네. 그럼 뭐 시기는 이래야 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러시고 보면 처음에 한마디가 시기가 왜 지금 이러니까 저분들은 도대체 저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건지 반대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는데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당 입장에서 저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동의를 하신 다음에 하지 않고 왜 항상 그러니까 기업적인 표현이라는 게 문제인데 그게 정확하게 좀 지적을 했어요. 이게 어떤 뭐 직역이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 소지자들에 대한 하나 일정의 이건 행정 매뉴얼이니까 여기에서는 좋다. 예. 더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 시기 문제가 항상 모든 일이 때와 장소가 있잖아요. 근데 예. 지금은 왜 이렇게 이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저는 등가가 있다고요. 같은 그 비중으로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비중인가요? 근데 그게 동일하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더 선내 있는 거 아니, 아닌가요? 저는 앞에도 옳고 그름의 문제까지는 안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의사협회의 뭐 정치적 성향, 의사협회장의 뭐 이런 문제로 끌고 가면 말이 안 되는 논리고 예. 적어도 그러면 저 정부의 그런 추진에는 동의한다.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의사협회도 이 문제를 백신 접종과 연동시키거나 총파하겠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요까지 하고 예. 세 번째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것은 왜 긁어서 분란 일으키냐는 대목은 야당에 지적할 만하다. 제 입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건 앞에 두 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 왜 이 시점에 그걸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 저분들은 이 옳고 그름보다는 여당에 부딪히는 집단은 다 포용하고 보는구나. 뭐 이런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은 아닌가요? 그거는 좀 정치적으로 미숙했거나 아니면은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기의 문제로 하면요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지난번에 코로나19 때에도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서
의사 집단들이 집단 행동을 했거든요. 예. 그때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시기의 문제였어요. 왜 이 시기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긁어부스럼 만드냐. 그러면 지금 그로부터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옳고 그름 어디 가고 또 시기의 문제.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은 우리 사회의 개혁이라든지 개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본질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상황도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위원님 듭니다. 이 말씀 하나 발언. 아니 저는 예. 이게 이런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 가지 깨친 게 있다면은 지난 모든 정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실질적인 게 중요하다는 것도 하나 깨쳤잖아요. 그러면 예. 저는 이제 걱정하는 게 의사 집단의 이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기득권 세력과의 투쟁으로 몰고 가는 이 대목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예. 저는 사실은. 예. 이것도 좀 실용적으로 보자, 실질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럼 왜 이 대목에서 이 시점에서 저 문제를 그 의료법 개정안이 왜 이렇게 여야 간에 첨예한 쟁점이라고 예. 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는 저는 분명히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조금 그 배 교수님 말씀은 시기의 문제로 얘기하면 언제나 시기는 문제가 된다. 아니죠. 예. 아니지. 이거는 지금 특별한 시기잖아요. 예. 이건 좀 지나가고 나면은 언젠간 다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다른 뭐 변호사협회나 변리사협회 다 정리됐다면은 의사협회의 명분 이런 게 그때 되면은 또 온 국민이 볼 때는 당신들 뭐 하는 거야라고 의사협회를 질타할 수 있는 거고 그때 되면 예. 또 상황이 바뀌는 거죠. 지금도 여론은 아니, 지금 여론은 맞아요. 예. 제가 볼때 예. 조사해 보면 의사들이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예. 돈도 많이 벌면서 말이야. 사회에서 배운 사람들 그럼 되겠어? 예. 라는 논리가 당연히 많이 나오죠. 예. 그런데 정치권에서 그걸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결과까지 저는 그런 감안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정치의 영역으로 봐요. 지금 이제 신 의원께서 왜 기득권으로 몰고 가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기득권 지키기가 맞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 의대 설립하고 굉장히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의사들의 집단 파업에 의해서 사실상 좌초하는 그런 네.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보십시오. 의대생들이 의사 면허 시험을 집단적으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단호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용서 없다, 구제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제2시험을 줬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벌어지자면은 이 의사들이 잘못된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집단으로 불법을 해도 결국 용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결국은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 같은 것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힘을 이재명 행사하는 지사의 거예요. 어떤 그 관련 발언 혹시 아시죠? 그 배 교수님 뭐냐면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한다는 이재명 지사 경기지사의 얘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이제 거기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건가요? 저도 동의를 하죠. 그리고 예. 이제 CCTV 관련해서도요. 예. 이재명 지사 얘기를 했잖아요.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입법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하면 되는 거다. 네. 실제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지금 CCTV 설치했거든요. 예. 그리고 민간 병원도 자율적으로 설치한 데가 여러 곳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홍보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만큼 신뢰도가 넘어지고 또 환자들이 늘어나니까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를 했다고 네. 생각하는 게 지금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는 이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게 맞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현님 혹시 추가로 아니, 발언하실 좀 거 없으면 말씀- 예. 그 신현수 민정수석 얘기 좀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보시기에 뭐 봉합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결정이 안 된 건가요? 우선 제가 볼 때는 어제 그 유영민 비실장의 국회 답변을 저도 유심히 네. 봤는데 첫째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생각보다 내부에서 심각했구나. 다시 말하면은 단순하게 그냥 뭐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밝힌 게 아니라 인사수석한테 문서로 사표를 내고 갔다는 건 예. 대목. 그래서 저랬구나 하나. 또 하나는 구두 승인, 그러니까 사전에 승인, 대통령이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전자결제로 다음 예. 날, 그다음도 이렇게 하는. 그걸 보면서 첫째 드는 질문은 2월 7일 날 그렇게 검사장 인사를 일요일 날 저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예. 대통령이 전자결제하고 해도 될 걸 왜 저렇게 일요일 날 저렇게 했는가 하는 예. 점. 두 번째는 그럼 누가 도대체 장관이 청와대 들어가지는 않았을 텐데 예. 대통령의 구두 승인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표했는지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 점이 조금 어색하다. 그래서 뭔가 지금 청와대에 뭔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질문은 네. 지금은 정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보시기에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딱 어제 저 유영민 비실장이 답변을 들으니까 이래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예. 후임을 찾고 계십니까? 서로 찾고 있더라도 말 못한다는 거. 예. 예. 그다음에 언제 정리되냐? 빠른 시일 안에 예. 사표를 낼 수 있다는 취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신현수 사의를 철회하지 않았다. 분명하다. 그리고 처리하지 않았고 안 청와대도 했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해서- 가능성이 있다. 예. 지금은 어떤 지점이냐?
대통령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양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 첫째는 후임을 못 찾고 있을 거다. 예. 왜냐면 신현수석이 저렇게 되는 거 보고 어느 검찰 출신 누가 가서 저걸 뒤를 이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못 찾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양쪽 강경론과 온건론 사이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 예. 다시 말해 결정을 못 하고 있다. 예. 일부에서는 저렇게 항명한 사람 잘라서 받아줘서 단호함과 결연함을 보여주십시오. 예. 그 무서움을 보여주시라는 강경론자로 주장이 있는 예. 반면, 일부에서는 지금 유영민 실장처럼 사표 받으면 안 됩니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아 있을 텐데, 여기 사이에서 대통령이 결정을 못 하고 있다. 아, 저는 대통령이 결정 못 할 거라고 봐요. 예. 아, 결정 못 하면 예,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의 앞으로? 스타일 성격상 예. 제가 볼 때는 그럼 어떻게 굉장히 흘러갑니까? 신현님 보시기엔? 결정을 어떻게든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면 저는 강경론 쪽에 손을 대통령이 들어줄 거다. 사표를 수리할 것이다. 예, 들어줘야 할 것이다. 예. 저는 그거 봐요. 그리고 저렇게 지금 강경한 지지자층들의 바람이나 희망을 대통령께서 그렇게 쳐내지 못한다. 제가 스타일상 신현님의 전망은 결국은 조금 끌다가 사표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예. 정리하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스타일상 제가 관찰해 보니까 뭐 사태를 주도하거나 먼저 선제적으로 예. 하는 게 아니라 뭐 상황 추수행이라 그럴까? 예. 따라가면서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저는 그래 보죠. 배 교수님은 이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 신 의원께서 단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강경론, 온건론에 포위돼 있다. 그리고 결정 못할 것이다. 성격이 그런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개인의 보시죠. 주관적인 이제 생각이고요. 예. 보시죠. 배 교수님 지금 전망은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상황 정리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 이건 문재인 일단락된 대통령에게 악재죠. 예. 이거 틀림없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좀 전망해 보려면 최근까지 있었던 일을 좀 봐야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박범계 법무장관 그리고 신현수 민정수석의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본인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그리고 휴가를 갔고, 그리고 복귀를 했고, 복귀하면서 이제 내놓은 얘기가 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 직무에.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치는 일임을 하겠다 대통령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유영민 비서실장이 국회 답변이 상당히 적나라하게 하면서 예. 문제가 또 불거지는 상황인데요. 현실적으로 아직 봉합이 완전히 매듭 지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상당히 좀 진통 중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크게는 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4월 재보선 선거가 끝나면은 인사 조치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7월 24일까지가 예. 임기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면은 그때 인사 조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기를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다. 예. 지금 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예. 일단 지금 상황은 유영민 비서실장 말만 들으면은 1번, 2번에 해당될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렇지만은 1번의 경우의 수가 건너가고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의 수까지 뛰어넘어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민정수석을 껴안고 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도 있다. 예.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영민 비서실장이 굉장히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선택을 할지 이 두고 두 봐야 분 되겠습니다. 전망이 약간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일치해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 뭐냐면 신 의원님 말씀은 곧 대통령이 강경파들의 입장에서 사표를 수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예, 예. 그게 재보선 이후나 윤 총장이 끝났을 때쯤 저는 그렇게 안 보죠. 그 전에 그 전이다 보는 거고. 예. 왜 그렇게 보냐면 지금 박범계 장관의 태도나 여당 안에 지금 검찰개혁 완수론자 내지는 금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론자들의 주장을 보십시오. 예. 분명하게 지금 어제 제가 볼 때는 유영민 비서실장이 이야기한 게 대통령이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안 했지만 취지가 뭡니까? 취지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 이걸 착근하고 나서 먼저 안착시키고 나서라는 표현 하나. 두 번째는 박범계 장관 인정했잖아요. 대통령이 말한 걸. 수사 역량이 후퇴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착근이 먼저인데 지금 여당 내 강경론자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서 밀리면 안 됩니다. 예. 계속 가자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힘이 실려서 박범계 장관까지도 대통령 뭐 속도 조절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여당 제가 볼때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그 핵심 취지가 잘
여당에 전달도 안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속도 이 조절로 부분은 팩트와 해석이 약간 좀 제가 예. 볼 땐 다른 것 같아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영민 비서실장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속도 조절을 얘기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확하게 워딩을 해라. 예.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란 말은 없었지만은 속도 취지가 조절의 속도 의미로 조절이었다, 취지로 이 얘기를 말이었죠. 했다라는 예, 얘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시청자들이 속도 조절이라는 것이 예. 뭐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시즌 2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6대 중요 범죄, 그러니까 뭐 반부패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대형 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주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완전히 박탈해서 수사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수사청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부분도. 예. 그럼 이제 왜 해석이 됐냐면은 박범계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밝히기를 임명장 받으러 갔을 때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수사권 개혁과 관련해서 안착을 얘기를 했고 또 하나가 지금 뭐죠? 수사권 개혁과 안착 그리고 반부패 수사 예. 역량이 퇴보하는 일이 없도록 이 두 가지를 얘기했다라고 하니까 아하 그렇다면은 수사청 설치에 대해서 속도 조절하다는 얘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누구 그렇다면은 해석을 하신 건 누구 해석인가요? 그게? 아니 이제 그게 이제 언론에서 일반적인 예, 해석이고 유영민 비서실장도 그런 해석이 맞다라고 지금 그렇죠? 확인을 해준 그러니까 거예요. 유 실장의 해석도 맞는 거죠? 그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제가 이제 신 의원께 예. 얘기하고 싶은 게 그렇다면은 시간은 문재인 다 됐습니다. 대통령의 입장과 예. 그리고 민주당의 강경 세력 내지는 뭐 강성주의자들 입장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럼 다시 돌아와서 신현춘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예.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 신수석의 거취 문제는 한번 어느 분이 맞는지 한번 다시 지켜보고 두고 봐야죠, 예, 그거는. 1, 2주 있다 다시 꼭 제가 다시 아니 꺼내겠습니다. 김태년 원내 수석이 시간은- 끼어들어서 속도 조절 워딩 쓰지 말라고 한 것은 예. 누구보다도 당내 분위기를 안다고 예. 민주당 안에서 속도 조절 시간이- 이야기 나오면 큰일 예. 납니다 때문에 자꾸 그 말 쓰지 말라니까요 한 거라니까요. 다음에 다시 근데 여쭤볼게요. 예, 시간은 유해민 정말 수 다 됐습니다.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예. 어느 자리에서 이 얘기 다시 한번 정말 다시 다음에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